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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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드 맞추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이제 200권이 다 나가가지고 다시 200권을 다시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하시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각 대구, 부산, 울산 이래서 거점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에서는 이제 선원에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새로 오신 도반님들, 거기에는 김정희 도반님, 또
김영주 도반님, 그리고 한번 보자. 김시연 도반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우 도반님하고 최세현 도반님도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면 매일매일 이제 내가 거기다가 쓰게 되니까 뭐라고 하나 심적으로 좀 구속력이 있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제 쭉 해오신 분들은 이제 힘이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거기다가 올리다가 보면 자기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과 굴리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라도 꾸준하게 한다. 하나라도 꾸준하게 하면 꾸준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2개도 3개도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잘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축원이 요새 이제 굉장히 그 명상에서 그거 하는 게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뭐냐,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달라이라마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이 자비 명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비 명상을.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일과 굴리기에 치면 뭐냐면 축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원, 그 자비 명상이. 그래서 우선 그 축원을 할 때 나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을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비 명상을 하시는 분 그거를 한번 그걸 오늘 제가 적어 왔는데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만 이제 하다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축원문이 생기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일체 중생들이 맞으면 부처님의 정법에 귀의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습을 잘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릴지다. 그렇게 이제 저는 축원을 하는데 이 자비 명상이 처음에 이 시작하는 분들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꼴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해도 좋고, 또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오히려 그 위에는 좀 당신이 행복, 내 자신의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그 상대방,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밉거나 또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하여튼 관계가, 그럴 때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면 꼭 찍어서 하게 되죠. 꼭 찍어서 하게 되니까 상당히 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보통 때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하던데 그렇게 하던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 뭐 지금 거기 자비 명상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번 그 해놓은 걸 보니까 하루에 5번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거를 아침에 딱 눈 뜨면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딱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삼시세 때 밥 먹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딱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을 딱 한답니다. 그분은.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그 평정심이 되고 또 평정심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축원할 때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문구가 간단하지요. 나, 그 다음에 당신이죠. 그 다음 나를 축원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똑같은 문구에 나와 당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거는 뭐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제 감정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정이 이제 감정이라면 주로 이제 분노, 썩내는 게 굉장히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데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굉장히 그 분노, 썩내는 거 이게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감정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느낌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0.02초 안에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딱 보거나 듣거나 이 감각기관이 딱 보는 동시에 0.02초 안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거를 제어를 할 여가가 없다는 겁니다. 0.02초니까요. 100분의 2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급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화가 나는 동시에 급 브레이크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6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죠. 딱 그거 되는 동시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변한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변한다 할 것이다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 하면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저번에 이제 이어서 이제 발언 원노트 쓰는 게 하는데 원노트를 딱 쓰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 원노트를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노트 쓰는 것이 조금 자기가 익숙해지고 생활화가 되면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제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급한 일 순서대로 자기가 순서를 딱 정해갖고 그 일을 척척척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능력이 굉장히 그 인생의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여러 가지로 쫙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살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대로 중요하면서 급한 순대로 쫙 자기 머리에서 이게 순서를 쫙 지어갖고 딱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헝클어지지를 않아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딱딱딱 거기에 맞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만다라식으로 된 거 다시 한번 해보죠. 원노트. 꼭 만다라는 전체적으로
것이고 만다라 속에 있는 거를 한 테마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노트에다가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게 막무가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 중심부가 내 인생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 저번에, 저기, 심화도가님은 견성성불이라고 했죠. 견성성불이라고 한다 해도 뭐가 필요하냐면, 몸 건강이 필요하고, 그지요? 또 경제가 필요하고, 잠깐만요. 이거. 그런 말하자면 부수적인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냅다 뭐 수행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행을 하는데도 전부 다 인연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연과 조건. 그래서 저번에 8개를 써보라고 했는데 딱 4개만 우선 4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이죠. 건강. 건강해야 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그 다음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건강. 그 다음에 수행.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 예. 이게 전기로 하면 좋을 텐데, 그지? 예. 자, 건강, 수행.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경제. 경제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부모한테 붙어서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독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막 가족이라고 합시다.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강 여기를 잘못했네. 자, 건강 여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은 여기 이제 건강이 올라가죠. 건강.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거를 딱 적어 놓느냐 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야. 기본적인 요소면 그 기본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구체화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를 자기가 이제 딱 머리에 꿰고 있는 거죠. 자, 건강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자, 건강이다. 그러면은 저번에 올바른 식습관이라 우선 먹어야 되니까
우선 먹어야 되죠. 올바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른 식습관.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죠. 건강은 몸 건강이 있고 마음 건강이 있죠. 그렇죠. 몸 건강이 있고 마음 건강이 있는데, 자,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테마를 끄집어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가 구체화하는 거죠. 제가 정말로 지내보니까 제가 지금 국선도를 35세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38세에 우리 막내를 놓는 바람에, 그게 노산이죠. 그때 굉장히 노산이었어요. 그때는 38세에 아기를 놓는 바람에 국선도를 못했어요. 못해갖고 다시 50세에 시작을, 국선도에 다시 이제 5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70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 운동은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이 공부도 젊으면 젊을수록 좋고, 다 젊을 때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목숨이 닿도록 육체가 있을 때까지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좀 강하게 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제가 하는 국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동작에서 이제 못하는 동작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70세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이제 내 그룹에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운동하면서 늙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나이가 드는 사람이 한 70이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이가 나서 뭐라자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야. 삶의 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50세부터는 자기가 평생에 하는 운동, 그러니까 그게 뭐 걷기도 괜찮고, 걷는 것도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걷는 거죠. 그러니까 걷기도 괜찮고, 뭐 헬스 가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뭐더라? 명품 브랜드. 그 명품만 꽉 모아갖고 완전히 큰 그룹 한 사람 있잖아요. 블랙핑크의 어떤 애가, 멤버 하나가 그 집 며느리가 되니 안 되니 이래서는 뭐던데. 그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자기 건강 비결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더라고요. 그분이요. 90 가까이 된 것 같아. 근데도 건강을 유지하고 회장직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이면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 무슨 운동이든지 괜찮아요. 무슨 운동이든지 괜찮아요. 반드시 한 가지 운동을 나 죽을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선도에도 운동을 딱 하시는 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지,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운동인데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운동? 지금은 이제 운동이라고 해놨으니까 바운다리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 뭐 걷기. 걷기면 하루에 몇 보, 시간은 어느 때. 이렇게 딱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실천을 해야 돼. 그 실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구체화가 필요해요. 구체화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 뭐 삼시세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골고루 먹는 사람도 있고 막 허겁지겁 많이 먹고 막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작게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먹는 습관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밥 먹는 것도 자기가 이제 벌써 나이들이 지금 여기서 서연이가 제일 어리나? 서연이도 30 몇 년 밥 먹었으니까 하루 3끼씩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몇 끼를 먹은 거예요? 365일에 3 곱하면 얼마야? 거의 1000끼를 먹었잖아. 그치? 1000끼를 먹으면 뭐든지 좀 전문가가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꼭 그거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이죠. 마음이 정말로 과하게 이렇게 쓰면 그거 안 됩니다. 실은요. 이게 몸을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일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다가 보면 마음의 평정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정이죠. 그다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박한 생활을 해야 돼. 좀 소박하게 살아야 돼. 막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뭐든지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소박한 생활. 소박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려면 뭐 취미를 가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인간관계가 좋다든지, 또 내가 수행을 한다든지, 또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보조식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뭐 정기검진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자기가 좀 구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구체화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들어가면 우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려면은 직업이 있어야 되죠. 직업 내지는 사업을 해야 되죠. 업을 가져야 되죠. 업. 돈을 벌 수 있는 업. 그게 뭐 회사원이 됐든지 뭐 의사가 됐든지 뭐 자기가 다른 일에 뭐 종사를 하든지 하여튼 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직업이 되겠죠. 직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살면서 나중에 노후까지 이렇게 경제가 그래도 내가 남한테 안 빌려가고 내 생활
우리 만약 부부면 부부, 혼자면 혼자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축. 저축이요. 예금이죠. 예금 또는 저축이죠. 저축도 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투자. 투자도 할 수 있죠. 뭐 투자 요새 투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금값이 억수로 오르대. 그러니까 금을 투자한다든지 또 뭐 건물에 투자한다든지 뭐 땅을 투자한다든지 뭐 어쨌든 투자할 수 있죠. 또요. 또 노후 대책을 네, 노후 대책을 하는데 구체화를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후 자금 마련 이렇게 해서 저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니? 그러면 이제 뭐 저축을 한다, 투자를 한다, 뭐 그때는 직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연금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 애들한테 안 뺏기기. 애들한테 안 뺏기기. 그렇지.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연금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자꾸만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우선 말하자면 소박한 소비 생활을 해야 되죠. 자기 분수에 넘는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박한 소비 생활. 소비 생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집에 보니까 며느리를 봤는데 너무 이 쇼핑 중독해서 결국은 그 집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막 카드를 막 그냥 쫙쫙쫙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 그래서 그 또 할 수 있는 게 내가 나중에 가면 임대소득을 좀 얻어야 되겠다. 내가 노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젊었을 때도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임대소득. 나이 들었어도 내가 만약에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으면 내가 노후 생활을 그래도 평균은 유지를 하겠다. 뭐 임대소득도 있겠죠.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박한 소비생활 여기에 들어가는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적금을 한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이제 저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저축은 조금 덜 구체화됐어요. 예금을 한다든지 적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화를 시킨다. 적금, 예금도 있고요. 또 보험도 있고 그래요. 요새는 뭐 또 오늘부터인가 청약저축 그거를 인상을 했대요. 상한선을요. 뭐 1회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고 보험도 자녀 앞으로 이제 타개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제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아이들 한창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경제에 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요 경제 안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내 집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일종의 그거는 살면서도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되거든요. 이 집이라는 것이 특히 한국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격차가 막 확 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이제 평촌에 이제 사는데 제가 3번 사니까 가까이서 평촌에 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다 전세살이 했죠. 전세살이 하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좀 크고 이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사위하고 딸하고 불러다 놓고 원노트를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집을 마련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집 마련 이게 테마라. 그 테마를 딱 정하는 거죠. 여기에 김영주 씨고 다 나이가 젊은 분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좀 이사하기도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테마입니다. 옛날에 묘광이가 갈 때는 소극장 개관이 테마였어. 이게 테마를 딱 쓰는 거죠. 테마를 원노트에 딱 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싶은지, 내가 집을 어디에 마련하고 싶은지 그 중요도, 내가 집을 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를 써오라고 했어요. 이제 따로따로 방에다가 이거는 규모가 커도 해당이 있고 규모가 작아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하고 딸하고 딱 각각 딴 방에 가서 가장 내가 집을 마련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써오라고 했더니 이제 5개를 이제 각각 써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서 보는 데서 5개 중에서 이제 4번째, 5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1, 2, 3 여기 또 딸도 1, 2, 3 있으면 우리 사위는 1이 뭐냐 하면은 투자 조건이 좋은 거, 집을 샀는데 집이 오를 만한 곳을 이제 그게 1번이더라고요. 1번이고 우리 딸은 학군을 따라가는 거야. 애들 학군이 좋은 게 1번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을 할 때, 특히 내가 결혼이든지 이런 큰일,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할 때는 1번을 따라가야 돼. 결정을 할 때 가장 사심이 없이 결정하는 거 1번을 따라가면 나중에 그것이 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에 찌꺼기가 안 남는데 2번을 선택을 하면 1번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1번을 선택할 걸 2번을 선택하면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써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사위도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1번이 이제 학군으로, 딸도 1번이 학군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학군이 좋은 곳에 투자 가치도 있거든요.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1번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옮겼어요. 학군 따라서 집을 딱 옮겨가지고 그렇게 집을 샀는데 뭐 괜찮았어요. 이게 그냥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이랬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연이도 그렇고 김영주 씨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 2, 3, 4, 5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적어야 돼요. 적어서 제일 중요한 1번을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더니 괜찮았고, 또 저도 이제 계속 서울에 살다가 3번으로 이사를 갈 때 저도 집을 이제 그때 20년 전에 옮겼거든요. 2003년도에. 그래서 이제 옮길 때 자 생각을 해줘요. 저는 이제 이 원노트를 나도 모르게 늘 쓰던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딱 어떤 일이 있으면 맨 먼저 뭘 생각하냐면 그 일을 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테마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내 집 마련 해놓고 이제 1번, 2번. 나는 20년 전에 5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임대 수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면 임대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 밑이면 참 좋겠다. 공기가 좋은 곳. 그래서 반촌 반도시 이 정도죠. 산 밑에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 계셨으니까 식구가 7, 8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규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파트는 맨날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근데 이제 단독주택 그렇게 딱 뭘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럼 이제 노트를 또 딱 하나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 첫 번째 장은 쓰지를 완전히 이렇게 딱 펼쳐갖고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딱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거를 또 내가 쓰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거죠. 집을 저도 한 6개월을 그 발품을 팔아서 다녔는데, 그러면 내 머리에 딱 들어와 있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소득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산 밑에 집일 것. 세 번째는 단독주택.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 부동산에 가서 땅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조건, 그리고 그 집의 말하자면 액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딱 그죠? 그 조건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집을 한 20집을 보니까, 단독주택 한 20집을 보고 나니까 각이 딱 서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우리가 식구가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다 모시고 이렇게 살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각이 딱 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그 3번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이제 원노트 쓰는 것이 자기가 몸에 배이면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멍해가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묘강이도 그 소극장을 이제 그 개관을 하는 건데, 생각도 못할 일이죠. 소극장은 돈도 많이 들고. 그게 마음은 있으나 아예 그거를 할 생각을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딱 묘강이가 이제
대구의 묘강이요. 묘강이가 이제 계속 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선 원노트에다가 원노트에 쓰면 무조건 이루어져요. 원노트에 쓰면 희한하게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노트에다가 소극장 개관이라고 테마를 쓰라. 그래서 소극장 개관이라고 딱 썼어. 쓰고 나니까 소극장을 개관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자꾸만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쓰는 거죠. 자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뭐 지금 그거 말하자면 디자인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막 떠오르죠. 테마가 딱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게 이제 1번이죠.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구체화가 돼. 어느 선배한테 갔어. 어느 선배한테 갔어. 어느 선배한테 갔어. 이렇게 딱 명단이 나오죠. 그 돈을 기부를 해줄.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하고 그거 하는데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부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묘강이가 참 선원장님 희한하더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 선배를 만나러 갈 때 문고리 딱 잡고 들어가기 전에 허공으로서이나 딱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지. 허공으로서이나 허공으로서이나 딱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 희한하게 선배가 딱 그걸 돈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다고 지가 그 얘기를 해서 가는 진짜 그걸 받아.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지만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죠. 그러니까 묘강이가 내가 이 돈을 꼭 기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내가 없는 거지. 그렇다. 묘강이 내가 없는 거예요. 묘강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서 딱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딱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묘강이가 내가 뭘 어찌해야 되겠다 하면 못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건강하고 지금 경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큰 테마로 이게 적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큰 테마죠. 큰 테마인데 내가 어떤 일을 딱 그걸 이제 요걸 시작을 할 때는 그 원노트에다가 이 만다라 속에 있는 거는 큰 테마로 말하자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하나를 딱 거기에다가 원노트에다가 딱 테마를 적는 거죠. 테마를 딱 적어서 테마를 딱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테마에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나. 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주부 생활만 전업적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58에 갑자기 선원장으로 추대가 됐어. 그래서 선원장 소임을 맡게 됐대. 갑자기. 나는 남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남 앞에서 써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선원장이 되면 우리 선원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원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테마가 뭐죠? 선원개원이라. 선원개원이면 제일 먼저 우리 선원이 나아갈 방향을 선원장으로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그 비전과 미션이죠. 그 방향대로 모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 또는 방편 또 선원 운영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우리 선언의 그 비전과 그 미션 꼭 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딱 그 한 방향으로 해서 쫙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선언이 나아갈 길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먼저 그걸 한 게 이제 우리는 자선 개발한다. 그다음 100만 자선동 밝히기. 그러고 우리는 방편이 새말길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리고 모든 운영을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 청정도량.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한다. 그리고 문턱이 없는 선문화를 만든다. 이런 구체화된 이런 제목들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우리 선언에서 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011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딱 내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내가 어떤 그룹의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 그거는 이치가 똑같아. 그러면 그룹에 가면 리더가 될 것이고 우리 집에 나한테는 내 인생에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쓰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이제 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생활화하면 정말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또는 어떠한 그 상황을 보는 그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 가죠. 네. 네. 8시 36분에 만날게요.